안녕하세요. 2022년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시리즈의 네 번째 세미나 연사를 맡은 심지영입니다.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은 2007년에 시작되어 매년 시리즈로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한국작곡가협회 산하단체에서 전년도에 연주된 작품을 추천받아서 올해의 대표작으로 보아 연주되는 자리가 바로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무대입니다. 2022년의 네 번째 시리즈가 펼쳐지는 10월 26일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에서는 한국악회의 작곡가인 가진일, 주창회의 작곡가인 원경진, 음악과 영상창작집단의 작곡가인 홍승기, ISCM 코리아의 작곡가인 김도윤, 향신회의 작곡가 권유미, 원로 작곡가 구두회, 미래학회의 작곡가 이병무의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 세미나 영상에서는 작곡가 이병무의 작품을 제외한 6작품을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전통과 현대성을 다시 생각하다 라는 주제를 본 공연의 주제로 잡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전통이란 서양 음악의 음악적 전통과 국악의 전통을 포괄하는 전통이며 현대성이란 글로벌화와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는 현대사회의 양상과 한국 현대 음악사 맥락에서의 모더니티를 의미합니다. 전통과 현대성은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루게 될 6개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로서 6명의 작곡가들은 전통과 현대성을 제고함으로 혁신과 창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작품은 원로 작곡가 구두회의 피아노 소나타 A 마이너 OP 36입니다. 작곡가 구두회에 대해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향파 구두회는 1921년 출생하여 2018년 사망한 작곡가로서 1943년 동경 제국고등음악학교에서 작곡을 배웠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하였습니다. 그는 음악 교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유학 이후 숙명여자대학교의 작곡과의 음악대학 교수로서 활동하였고 음악대학장까지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향파 구두회 선생은 한국 교회 음악의 기념비적인 음악을 작곡한 인물로서 대표작으로는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가 있습니다. 그의 저술로는 찬송가 다루기와 그 강해, 화성학 연구, 대입법 연구와 같은 저술들이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가곡 4, 5월, 관현악 저지당한 꿈, 합창곡 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상할 구두회 선생의 피아노 소나타 A 마이너 OP 36은 총 3악장으로 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현대음악의 현대화를 이루어간 작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164마디로 되어 있으며 2악장은 3부분 형식, 3악장은 론도 형식의 곡입니다. 먼저 1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악장은 1주제, 2주제를 사용하는 명확한 제시보와 발전부, 재연부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서양의 소나타 형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1주제는 노래적인 주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총 9마디에 달합니다. 이어 경과구를 지나쳐 12마디가량의 2주제로 진행됩니다. 제시부에는 7마디의 코데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1주제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어 2주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제는 A 마이너로 되어 있고 2주제는 C 메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2악장으로 넘어와서 2악장은 3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1마디부터 25마디까지의 A 섹션, 26마디부터 44마디의 B 섹션, 그리고 45마디부터 72마디까지의 A 다시 섹션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서양의 현대적 어법이었던 12음 기법을 2악장에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폼부터 레트로그레이드, 인버전, 레트로그레이드 인버전 이 네 가지 폼을 모두 2악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악보를 보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악장을 보시면 원형으로 먼저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버전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전위 형태로 이 원형을 변형시키고 있는데 이 오리지널 폼과 전위 형태를 대조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버전 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3악장은 A, B, A, C, A, B, A의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악장의 1주제와 2주제에 기반한 주제 선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악장에서 나왔던 주제들보다는 조금 더 보조음을 사용해서 꾸미고 있으며 하이노트를 더 높은 음으로 설정해서 음역의 범위가 확장된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1악장의 1주제에 기반한 3악장의 주제 선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악장의 2주제에 기반한 B섹션의 주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주제인 C섹션의 주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구두의 작곡가의 피아노 소나타 A 마이너 오피 36은 소나타 형식과 3부분 형식, 론도 형식이라는 전통적인 형식들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또한 1악장부터 3악장에 걸쳐서 악장 간의 유기성을 주제 사용을 통하여서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의 음악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측면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12음 기법은 사용함으로써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현대적인 시도를 보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 마이너 오프스 36번은 구두회라는 초기 1세대 작곡가께서 한국 현대음악의 전통과 현대성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작곡가들은 지금 이 시대의 전통과 현대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음악의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이제 가진일 작곡가부터 살펴보면서 그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진일 작곡가입니다. 한국 악회의 작곡가인 가진일 작곡가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날개를 이번 공연에서 발표합니다. 작품 날개는 2021년 4월에 초연된 곡으로 이 작품을 쓸 시기에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일상을 강타했던 시기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와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당시로서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이러스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날 듯 끝나지 않아서 모두가 굉장히 지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진일 작곡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힘들었던 그 시기를 딛고 예전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비상하자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날개 중 일부를 가져와서 그 염원을 프로그램 노트에 표현하였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네. 이처럼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이 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음악에서도 날자, 날자, 날자 라는 그 강렬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음악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곡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트랭킬로, 평온하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콘브리오라고 활기차게 라는 B 섹션입니다. 먼저 A 부분은 작은 A 부분으로 A 부분, C 부분, B 부분, C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마디부터 26마디까지 계속되는 작은 A 부분에서는 새의 힘겨운 날갯짓이 3년음부로 표현이 됩니다. B 부분에서는 단화음, 단칠도나 단3도를 하거나 긴 음가를 사용하면서 조금은 힘들었던 그 날갯짓을 잠시 쉬면서 길게 호흡하는 부분입니다. C 부분은 A 섹션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바이올린의 순차 하행이 점점 이루어지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피아노의 단 3화음과 바이올린의 단 6도로 불안정한 끝맺음을 이룹니다. 이제 활기찬 B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A, B, A-, B-, C 부분으로 총 5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처음 A 부분은 바이올린과 피아노에서 같은 리듬이 나오면서 두 성부가 앞부분과는 다르게 더 강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B 부분에서는 바이올린의 스피카토와 함께 피아노 왼손에서 주선율이 연주되면서 강렬했던 그리고 포르테로 크게 나왔던 A 부분과 대조되게 B 부분은 조금 잔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A-B- 부분은 앞선 A, B에 나왔던 재료들을 사용해서 연장시키는 부분으로서 C 부분에 날아오르는 그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C 부분은 마지막으로 모두의 더 나은 삶을 기원하는 날아오름이 나타납니다. 악보를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악보를 보며 살펴보았을 때 전반부의 느린 파트에서 피아노의 연속적인 세짓단 음표를 통하여서 날아오르기 전에 힘겨운 날갯짓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3년음부로 날갯짓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점점 도약하지만 다시 레로 돌아오면서 원음으로 돌아오면서 시작했던 D음으로 돌아오면서 그 날갯짓이 비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두 악기가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쉴 틈 없이 빠른 전개를 통하여서 힘들었던 날갯짓 후에 이제 활짝 날아오르는 부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이어지는 G음을 통하여서 그동안 다시 돌아갔던 원래 음으로 돌아갔던 그 날갯짓이 활짝
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음원은 미디로 연주된 부분이지만 우리가 본 공연 때 실제 연주자들의 연주로 들으면서 이 날갯짓과 날아오름을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원경진 작곡가의 첼로 독주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그리스 어원의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는데요. 자아가 겉으로 드러난 의식의 영역을 통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면 세계와 소통하는 주체를 1악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느린 템포의 첼로의 울림으로 그 내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2악장에서는 페르소나와 본성이 충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빠른 템포로 그림자와 같은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인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나타나서 첼로의 음색, 리듬, 기법 등의 결합으로 감춰진 나의 본성과 충돌하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1악장을 먼저 살펴보면 느린 템포의 낮은 음자리표 영역의 두껍고 견고한 텍스처와 높은 음자리표 영역의 불안정한 화성이 포르타멘토로 연결되어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려는 자아의 끈질긴 노력을 첼로의 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특별히 2악장에서는 두 대의 첼로 중에 하나의 첼로가 스크린에 영상으로 재생이 되면서 무대 위의 첼로 연주자는 녹화된 첼로 영상에 맞춰 연주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네, 고정된 미디어인 영상은 인간의 본래 성질, 본성을 나타내고 실시간으로 연주되는 첼로는 외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를 뜻한다고 보았을 때 영상 속의 첼로는 동일한 모티브를 반복하면서 일관되게 흘러가는 반면에 실시간으로 연주자에 의해 연주되는 첫 번째 첼로는 영상 속 첼로와 동일한 음과 리듬을 연주하기도 하면서 술 폰티첼로로 장 2도에 어긋나는 음 등을 연주하면서 본성과 페르소나의 분열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연에서 네 번째로 연주되는 작품은 홍승기 작곡가의 플루트, 첼로, 피아노를 위한 군접도입니다. 군접도에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장수를 의미하는 나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작곡가는 이 나비의 날갯짓의 모습을 다양한 음형과 음색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음형적, 음색적 아이디어가 때때로 응집되면서 밀도의 변화를 이뤄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밀도의 변화가 악곡의 주된 흐름으로 나타나는데요. 홍승기 작곡가는 다채로운 음색 변화를 위해서 현대적 주법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였습니다. 플루트 악기에서는 할프, 에어사운드, 화이트 노이즈, 휘슬톤, 키클릭, 에어슬랩, 제트휘슬, 플러터 텅잉과 같은 주법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첼로 악기를 위해서는 리코체, 콜레뇨, 바투토, 술폰티첼로, 배음 효과, 오버 더 브릿지, 벌톡 피치카토,
손바닥으로 지판 때리기, 스크래치톤, 아르코와 같은 기법들이 사용되었고, 피아노 인사이드를 다양한 주법들로 사용하여서 피아노의 현을 손바닥으로 막고 뜯는다든지 피아노의 현을 플라스틱 막대로 문지른다든지 그런 식의 피아노 인사이드의 다양한 주법들이 사용됩니다. 네,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은 A, B, C, D, E의 5섹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A 부분은 나비의 짧은 날갯짓을 특정한 리듬 모티브로 피아노와 첼로에서 따따따따 따따따따 하는 그 모티브로 나비의 짧은 그리고 잦은 날갯짓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B 섹션에서는 더 길어진 날갯짓을 표현하는데요. 이때는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피아노에서 점점 긴 음가로 날갯짓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C 부분에서는 나비가 추진력을 얻어가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연속 트릴과 반응계적 상행이 나타남으로써 점점 긴 나비의 나비의 비상을 위해서 점점 고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번째 D 섹션에서는 나비의 긴 음가로 나비가 길게 비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앞에 나왔던 음형과 또 여러 기법들이 결합하면서 계속해서 그 새 악기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비가 활기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부분을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앞에 나왔던 리듬 모티브를 더 잘게 분할시켜서 따따따따 아니라 따따따따 이렇게 하면서 나비의 날개짓이 점점 잦아들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권유미 작곡가의 가야금과 장구,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연호랑과 새우녀의 일월입니다. 이 작품은 동양과 서양의 어울림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진 작곡가가 그 당시에 작곡한 곡인데요. 이음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국악기와 서양악기, 소리와 성악 등 어울림의 가능성들을 탐색함으로써 우리가 다르다 혹은 멀다 라고 구분하는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순간을 엮었습니다. 이 작업은 2019년 서울 도남원 국악당 공동기획 프로그램 운당여관 음악회와 2021년 개인 작곡 발표회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통의 기품과 현대의 새로움을 공존을 시키는 가운데 작곡가와 연주가 그리고 청중의 영혼이 하나로 이어지는 교감의 순간을 함께 발견하고자 작곡된 곡인데요.
2021년 10월 21일 향신회 제51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와 현대음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작곡가들이 한국의 전래동화나 설화를 갖고 작곡하는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권유미 작곡가는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연호랑과 새우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작품을 2021년 10월 21일 향신의 제51회 정기연주회에서 공연하였습니다. 이 곡은 물고기가 연호랑을 싣고 일본으로 건너간 후의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곡인데요. 잠깐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호랑과 새우녀 이야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신라의 바닷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연호랑과 새우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호랑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거북 바위를 타고 외로 건너가서 왕이 되는데요. 그를 따라서 새우녀도 바다를 건너가 왕비가 되는데 이때 그들이 바다를 건널 때에 해와 달이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곡은 총 A, B, C, D, E의 5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A 부분과 B 부분, C 부분, D 부분, E 부분이 각각의 부분들이 연호랑과 새우녀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A 부분은 평범한 일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3개의 화성에 모두 같은 음정을 사용하여서 별 다를 것 없는 일상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음정은 완전 5도와 장삼도, 완전 5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B 섹션에서는 이제 혼란이 찾아오는데요. 연호랑과 새우녀가 해와 달을 모두 일본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신라의 혼란이 찾아온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단삼화음을 사용하여서 어두움을 표현하였으며 가야금의 타악기적 표현과 피아노의 하행하는 선율 그리고 불규칙한 리듬이 불안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C 부분은 평화를 기원하며 이제 의식을 올리는 그런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때에는 평안을 기원하는 북소리와 징소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D 부분에서는 평화가 다시 찾아와서 평화로운 부분이 그려집니다. 이때는 A 플랫 조성에서 11화음과 13화음 등의 화성들이 주로 사용하여서 평화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E 섹션은 앞에 나왔던 A 섹션과 D 섹션의 부분들, 요소들을 합쳐놓은 부분인데요. 일상적인 부분과 평화로운 부분이 합쳐져서 일상 속에 평화가 깃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A 파트의 화성들과 D 파트의 화음들을 일부분들을 오버랩시키는 그런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인 김도윤 작곡가의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빈티지 머신 랍스터 크래커 잭이라는 작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랍스터 크래커 잭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생소한 제목인데요. 작곡가는 마스터 셰프에 나온 한 셰프를 보고서 작곡에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랍스터 크래커 잭이라는 음식은 랍스터와 카라멜 팝콘을 합친 음식인데요. 언뜻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을 가져다가 만든 신메뉴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작곡가는 서양음악, 현대음악의 전통적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당위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화로 인해서 현대 세계가 너무나 복합적인 문화 환경이 된 지금 21세기에 내가 꼭 한국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악의 음악적 재료를 써야만 할까? 또 현대 음악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음악 재료를 서양의 어법들을 사용해야만 하나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작곡가로서 그러한 고민들에 당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음악적 재료를 부품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료와 그 재료가 가진 메시지를 분해하고 섞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적 재료를 부품화한다는 것은 음악의 소재들을 재료들을 짧게 잘라서 짧은 단위로 잘라서 그것들을 패턴화해서 엮어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식임새와 같은 한국 국악의 전통적인 제스처들을 공통음을 통해서 유금계와 엮는다든지 오음음계, 다양한 음계들과 공통음을 통해서 엮어가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식임새 같은 제스처를 이제 서구의 어법으로 음고로 이제 분해를 해서 그것들의 순차적인 움직임과 4도, 5도의 도약 움직임으로 합쳐가는 그런 부품화를 시도한 것이죠. 두 번째 방식은 페이크 인용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크 인용은 존 레아라는 작곡가의 오페네슬리트라는 작품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인지 가능한 제스처를 가져다가 인지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분해하고 중첩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존 레아라는 사람은 브람스 베르크 음악을 인용하여서 수감자 캠프에 갇힌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하였는데요. 그 브람스와 베르크 음악을 인용했다고는 했지만 그 음악들을 연상 가능하게 하는 제스처를 넣었을 뿐이지 사실은 본인의 창작물이 것이죠. 이러한 페이크 인용 기법을 가져다가 이제 김도윤 작곡가는 이 곡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곡에는 국악의 이수대엽 중에 여창가곡 버들은 그리고 김오라가 부른 소년행락이 또 김용우 장인이 부른 괴나리 중 상여곡이 페이크 인용되었고 또 제수알도의 돌치시마 미아비타 갈리아다 델 프린시페 디 베노사와 같은 작품들이 마드리갈들이 인용이 가짜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악보를 살펴보면서 이 페이크 인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한 것 같이 국악의 다양한 요소들을 이 작품에 적용을 시켰는데요.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런 국악의 식임새들을 음악 안에 재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악에는 올라가는 추성 소리인 추성, 그리고 흘러내리는 소리인 퇴성, 그리고 떠는 소리인 요성, 그리고 평으로 내는 소리인 평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리들을 서양의 이제 음으로 오선보에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순차적인 움직임을 레미시 이렇게 레미 하는 순차 움직임과 미시 하는 완전 5도 상행의 움직임을 이제 섞어서 추성을 이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라가는 움직임, 제스처를 이렇게 서양의 방식으로 서구의 어법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흘러내리는 소리인 퇴성을 이러한 따라란 하는 내려가는 이제 하행으로 순차 하행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이 음악의
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F 섹션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수대엽 버드름이 여창 가곡이 이제 페이크 인용되고 있는데요. 이수대엽 버드름은 굉장히 느린 템포의 곡이고 또 점잖고 풍미있게 그리고 우아하게 부르는 우조의 곡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단위도의 음형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이수대엽 버드른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 곡에서는 느린 템포로 표현을 하였고 단위도의 음형을 통하여서 그런 식임새의 떨림을 이제 표현을 하였으며 바이올린의 주법들이 포르테멘토로 띠 하는 그런 이제 주법들을 사용해서 이수대엽 버드른의 제스처를 페이크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대엽 버드른을 들어보시고 또 이제 이 부분 F 섹션을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F 섹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크 인용의 예시는 한국의 국악의 상여곡의 제스처를 제수알도의 마드리갈 텍스처처럼 사용한 부분입니다. 김용우 장인이 부른 괴나리 중 상여곡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길 떠난다 길 떠난다 길 떠난다 길 떠난다 이제 상여곡의 제스처가 사용된 랍스터 크래커 잭의 일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부분이 상여곡의 제스처를 이 곡에 부품화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여곡의 라도레도라 이 부분을 부품화시켜서 이 곡에서는 모터 리듬화 시키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라다라다라다라다 이렇게 뭔가 더 그 음조를 바꾸어서 음조는 유지한 채 그 리듬을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이 한 부분에만 인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곡의 이곳저곳에서 바뀌어서 부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곡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라도레라는 그 상여곡의 제스처가 거꾸로 하행하여서 레도라로 시작하는 그것을 볼 수 있고요. 페이크 인용 기법은 이처럼 기존의 인용 기법과는 다르게 원래의 인용된 소스를 연상하고 인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인용이라는 것이 한 부분에 명확히 드러나면서 그 원래 작곡가와 그 문화적 배경을 암시하면서 연상시키면서 문화적 상징으로서 기능하기도 했다면 이 페이크 인용 기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인용 기법이 기존의 음악적 의미를 발생시키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페이크 인용 방식을 사용한 이 음악은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페이크 인용은 다양한 원재료를 매우 작은 단위로 패턴화하고 출처가 전혀 다른 다양한 패턴끼리 조합시켜 새로운 패턴을 창조하는 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음악적 만화경 같습니다. 기존의 인용 방식이 인식 가능하다면 페이크 인용 방식은 인식이 불가능한데요. 저는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음악학자 매처는 음악가들이 어떤 작품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빌려온다면 그는 선율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의 문화적 연상, 함축 작용까지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인용 음악들이 다른 음악적 재료를 인식 가능하게 인용하면서 그 재료가 존재했던 당시의 문화적 상징 작용을 통해 의미를 발생시켰다면 이 작품에서 김도윤 작곡가가 사용한 페이크 인용 방식은 전통적 재료가 담지하고 있는 과거의 문화적 상징 작용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들을 부품화시켜 연결한 독특한 작법을 통해 문화적 경계가 희미해지고 인간의 기호와 취향까지 파편화된 그런 현대 기계화된 현대사회를 사유하게 하는 새로운 상호 텍스트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2022년 10월 26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 제전의 6개의 곡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현대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졌던 구두회 작곡가의 피아노 소나타부터 현대의 새로운 상호 텍스트성을 보여주는 김도윤 작곡가의 곡까지 다양한 전통과 현대성을 생각하는 시선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공연에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전통과 현대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